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살면서 한 번쯤은 후회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 모은 재산도 자식과의 관계도 오랜 우정도 한순간에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말이란 것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법이죠.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 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 바로 입조심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가볍게 여기기 쉽고 때론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 후회하게 되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 조심하는 지혜를 잊지 마세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지혜의 마음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고 숨겨야 하는 5가지 지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지혜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께 삶의 귀중한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말실수로 인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 없어. 마을에서 매일 같이 들리던 김씨 할아버지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그는 이장과 특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마을 일도 함께 도우며 말년에 찾은 보물 같은 친구였죠. 김씨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죠? 제가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어느 날 이장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사하던 김씨 할아버지. 하지만 이장이 소개해 준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린 그녀는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떨까요? 혼인신고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저 외로운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거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여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바닷가 땅을 사서 쪼개 팔면 2배는 남는데요. 당신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장마저 거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거절했어. 3배는 남는 장사인데. 내가 돈만 있었어도 당장 할 텐데. 결국 김씨 할아버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여사는 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웠고 이장은 밤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땅 문서의 소유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 평생 모은 재산과 자식이 살던 집까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쓰실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과도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김씨 할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처분했고 쓰러져가는 시골집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던 돈 자랑. 평소 그의 돈 자랑을 눈여겨보던 이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 자랑은 독이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빌려달라는 사람 밥을 먹어도 당신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까지 결국엔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2번째, 가난 자랑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60대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는 틈만 나면 나는 퇴직금도 얼마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모임에 가면 나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도 못 사겠네. 친구들 여행 가자고 하면 난 적금 든 거 빼고는 남은 돈이 없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꾸준히 모은 연금에 퇴직금으로 산 아파트까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빈소가 쓸쓸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정작 힘들 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대요. 친구의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의 손길이 멀어지는 이유. 바로 평소의 가난 자랑 때문입니다. 사람 팔자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김 여사는 그날 이후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만 알면 됩니다. 부자도 가난도 자랑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한 그는 요즘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어. 친한 동료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영어회화 강사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어 교사였던 그에게 딱 맞는 자리였죠. 아, 박 선생님은 어려우시겠네요. 얼마 전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담당자의 말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말을 들은 동료가 담당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영어 신문을 읽고 팟캐스트로 영어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또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서 등산 모임에서 툭하면 던진 말 한마디가 그를 산행 명단에서 영영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빼주세요.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버릇이 된 약점 털어놓기는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당신을 그 약점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늙어서. 나는 아파서. 이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올 때마다 당신의 기회는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자신만 알면 됩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회피의 이유로 사용할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가 아닌 강점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남의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퇴직한 공무원 최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그는 요즘 아파트 주민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이번에 공사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대. 이번 조경공사도 다 자기 친척 회사로 밀어넣었다던데 아파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는 말이었죠. 어느 날은 노인회관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박 총무가 복지관 회비를 빼돌렸대 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거짓이었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재판 과정에서 그는 끝내 항변했지만 소문을 퍼뜨린 책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아들내미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대.
이런 소문을 냈다가 결국 폭행을 당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성사될 뻔했는데 상대 측에서 아버님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신다며 혼담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최 과장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친다.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한 사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대화 소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칫 남의 이야기가 입에 자주 오르기 쉽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퍼뜨린 그 말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남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이런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건 당신의 말이 됩니다. 최 과장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네에서 말 많은 영감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으니까요. 5번째, 자식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68세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머니에게는 자랑스러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판사가 됐어. 경로당에서도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말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소아과 의사야. 손주는 영재교육원에 다닌다니까. 자식 자랑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판사인 아들의 신변 보안이 걱정되어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랑 때문에 아들의 거주지와 동선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병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에 너무 말씀하셔서 환자들이 저를 판사 마누라로만 보더라고요.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하고 다녀서 친구들이 저를 판사 아들이라고 놀려요. 이제 학원도 가기 싫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판사님 어머니시죠? 제가 아드님하고 대학 동창인데 라며 다가왔고 결국 5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 일로 아들과 크게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식 자랑이 자식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자랑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고 숨겨야 하는 5가지, 나이 들수록 지키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 잊지 마세요. 첫째, 돈 자랑은 당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난 자랑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은 기회를 막습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남의 험담은 부메랑이 됩니다. 당신이 뿌린 말이 자식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 자랑은 독이 됩니다. 자랑이 오히려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죠. 침묵이 금이라는 말, 나이 들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